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음식 중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닌 맛이나 향 또는 그 밖의 작용에 의해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저희 채널이 바로 음료라는 기호식품을 다루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 기호식품들 중에서 한때는 악마의 음료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2억 잔의 커피가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커피 한 잔은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되었죠.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부류, 오직 카페인 섭취를 위한 부류, 카페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부류 등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다녀갑니다. 오늘 영상은 커피에 대해 알면 재밌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란 꼭두선이과의 코페아 속으로 분류되는 다년생 쌍턴. 복잡한 건 집어치우고 간단히 접근해보겠습니다. 커피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의 씨앗을 건조시켜 볶은 뒤 갈아서 물에 우려 먹는 음료를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의 종은 약 6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아라비카, 카네포라, 리베리카를 3대 원종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리베리카는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이를 제외한 두 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는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네포라를 대표하는 품종이 로부스타여서 카네포라는 주로 로부스타라고 불립니다. 이 영상에선 카네포라를 로부스타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아라비카는 향미가 매우 다양하며 산미가 돋보입니다. 그에 반해 로부스타는 향미는 약하고 바디감과 쓴맛이 돋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라비카는 원두 커피용,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아라비카종이 로부스타종보다 대체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품질 역시도 아라비카종이 대체로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죠. 하지만 로부스타 또한 강력한 바디감과 쓴맛을 표현할 수 있는 점에서 아라비카와 블렌딩한 훌륭한 커피가 많이 출시되고 있고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선 많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로부스타를 10% 내외로 꼭 사용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언제 처음으로 커피를 접했는지에 대해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직 전설로만 전해집니다. 그중 칼디의 전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목동인 칼디는 어느 날 자기가 기르던 염소들이 정체모를 나무에 열린 빨간 열매를 먹으면 춤을 추듯 흥분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칼디는 그 열매를 직접 먹어보니 온몸에 힘이 나고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 때문인지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칼디스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고 스타벅스가 발도 못 들이는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어원도 칼디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칼디가 살던 지역은 카파라는 곳인데 카파는 현지어로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카파는 이처럼 국가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불리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홍해무역을 통해 예멘으로 수출되었고 아라비아 반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커피를 음료가 아닌 음식으로 먹어왔는데 이때부터 음료로 마시기 시작했죠.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커피가 소개되면서 술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문화 덕분인지 중동에서 폭발적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이때 커피를 고대 아랍어인 카와에서 유래되어 터키어로 카페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카페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설입니다. 예멘의 모카왕은 그 당시 커피의 수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에 대해 모든 것이 기밀사항이었고 외부인이 커피 농장을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출할 때에도 생두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일부러 로스팅을 하여 발화가 안 되도록 한 후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세기 인도의 이슬람 승려 바바부단이 커피 씨앗을 몰래 훔쳐서 인도 마이스로 지역에 심게 되고 1615년엔 베니스 상인에 의해 이탈리아로 1616년엔 네덜란드인이 예멘 모카에서 커피 나무를 훔치면서 그리고 1723년 프랑스 해군 장교 끌리웨에 의해 중남미로 전파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 유럽인들은 이슬람의 음료라는 이유로 악마의 음료라고 부르며 교황 클레멘트 8세에게 커피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황은 이런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기엔 아깝다며 커피에 세례를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으로 커피를 접했을까요? 정확히 언제 커피가 전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세기 말로 추정됩니다. 1884년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 식후 커피를 마셨다고 회고록에 적은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커피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같은 해 미국인 의사 알렌도 조선 공중시중으로부터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 정광원이라는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1898년 한 신하가 고종을 암살하려고 커피에 독약을 탔는데 평소 마시던 커피와 향이 다름을 눈치채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서양에서 들어온 곡물이라고 하여 양탕국이라고 불렀고 커피의 한국식 발음으로 가베, 가비라고 또 불렀습니다. 가비를 제목으로 한 우리나라 영화도 있습니다. 그럼 커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까요? 커피나무는 남이 25도에서 북이 25도 사이에 커피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아라비카는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가 되며 로부스타에 비해 재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생산국으로는 에티오피아, 케냐,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700m 이하의 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병충해의 저항이 높아 아라비카에 비해 재배 조건이 수월하지만 아라비카 재배 지역보다 많은 강수량이 요구됩니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로부스타 생산국입니다. 심은 지 2년에서 3년이 된 커피나무에서 커피꽃이 핍니다. 꽃은 흰색이고 자스민 향이 납니다. 이후 커피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빨간색 또는 노란색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를 커피체리라고 부릅니다. 커피체리 안에 두 개의 씨앗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씨앗이 그린빈, 바로 생두입니다. 커피체리에서 갓 나온 생두는 그 자체로 바로 커피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공을 거쳐야 합니다. 가공은 생두에 겹겹이 쌓여있는 껍질들을 벗겨내고 고유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에 발효 분류 등을 하는 작업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추를 널어 말리는 방법처럼 단순히 건조시키는 방법과 물에 담가놓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건시법, 습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공을 거친 생두는 원두가 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하여 세포 조직을 파괴시켜 그 안에 여러 성분들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맛과 향이 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로스팅이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해지고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강해집니다. 로스터의 영향에 따라 훌륭한 원두가 나오거나 반대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완성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갓볶음 원두는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디게싱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안 거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면 내리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기화되면서 커피 추출을 방해하고 맛과 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흔히 아로마 밸브라고 불리는 원웨이 밸브가 설치된 포장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2일에서 14일 정도를 기다려줍니다. 디게싱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강하게 볶은 원두는 2일에서 7일, 약하게 볶은 원두는 7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신선한 원두가 좋은 원두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디게싱은 커피 추출의 필수 과정이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원두에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려 마실 원두를 구매하실 때 로스팅한 지 7일 정도 지난 원두를 구매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드디어 커피를 내려 마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일단 원두를 갈아줍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에스프레소부터 핸드드립, 사이폰, 모카포트, 콜드브루, 이브릭, 프렌치프레스, 그 밖에 등등. 때문에 분쇄도도 추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죠. 분쇄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마 1시간이 넘어도 이 영상을 끝내지 못할 겁니다. 기본 원리는 분쇄 입자가 굵으면 연하게 추출되고 가느면 진하게 추출됩니다. 추출 방식에 따른 분쇄도를 굵은 순부터 설명드리면 프렌치프레스, 핸드드립, 콜드브루, 사이폰,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이브릭입니다. 분쇄가 완료되면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커피가 추출되고 한 잔의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커피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은 멀고 긴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은 모든 과정에서 재배, 보관, 무역, 경매, 운반, 커핑 등등 많은 과정이 생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잔의 커피에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커피에 관련된 직업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커피의 해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 넘게 차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커피하면 터키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커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터키어로 커피는 카베라고 불리죠. 터키어로 카왈테는 아침 식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커피 마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색을 의미하는 단어인 카베랭게 역시 카베에서 유래되었죠.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브랜드명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상표의 이너 로고도 항해와 관련이 있으며 커피 항해사로서 세계로 뻗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는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콩이 아닙니다. 생김새가 콩이랑 흡사해서 원두, 빈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며 생물학적으로 어메리콘과는 다른 꼭두선이과입니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무려 세계 커피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블랙 아이보리입니다. 킬로그램당 200만원이 넘고 커피 한 잔에 5만원에서 비싼 곳은 10만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커피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이고 싼 똥으로 채취한 생두로 만듭니다. 사양고양이 똥커피로 이미 우리들에게 유명한 루아커피는 이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유럽에 가면 만나기 힘듭니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유럽인들은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달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정식 명칭은 카페 아메리카노로 미국식 커피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유럽인들이 마시는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해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진하게 추출되는 에스프레소가 핸드드립이나 콜드브루보다 카페인 함량이 많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놀라운 점은 양의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에스프레소보다 핸드드립은 2배, 콜드브루는 3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커피 추출 시간이 길수록 카페인이 많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커피를 적당량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커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성염증이나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은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간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예방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당량은 하루에 2잔에서 5잔까지라고 합니다. 커피는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자살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한 커피 섭취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을 유발하며 심혈관 고위험군인 사람에게는 부정맥, 심근경색증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대해 알면 재밌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본 영상은 커피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총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커피에는 워낙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강론으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